승무패 6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 배제하고 승패로 가르는 이유는 양팀 10번의 맞대결 5승 5패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브라이튼이 토트넘 상대로 2연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도 브라이튼이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강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토트넘보다 주중에 경기가 없었던 토트넘 브라이튼이 체력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비아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모든 대회 5경기에서 1실점만 하면서 확실히 토마스 프랭크 감독 부임 이후에 전임 감독이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보다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프랭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상대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이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압박이나 역습 한 방으로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기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이 이번 경기 원정 경기이고 상대가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충분히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이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 스타일상 상성적으로도 토트넘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가 맞다고 보여지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 상대로 브렌트포드 감독 소속으로 1승 1무 무패 기록을 했을 정도로 휘르첼러 감독의 주도적인 축구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있다는 점, 토트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값은 6.57골로 토트넘의 5.07골보다 기대 득점은 높지만 실제 득점은 4골에 그치면서 현재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브라이튼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 약점이 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번리 대 노팅엄 경기, 번리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폴 추천으로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배당을 받은 번리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어서 저는 노팅엄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노팅엄 승리 쪽으로 가볼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번리가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도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0대1 극장골 패배를 당했고, 이 반대로 노팅엄은 전임 토트넘 감독 출신이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2경기에서 2연패, 2경기에서 6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 노팅엄이 저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경기는 노팅엄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주중에 스완지와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노팅엄이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당시 이 경기에서는 대부분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던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주전 자원들이 모두 가동이 된다면 확실히 번리보다는 스쿼드 면에서 노팅엄이 앞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노팅엄의 백업 공격수 이고르 제주스가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소득이 있었던 노팅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중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번리도 끈적한 수비력,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세트피스 지표를 살펴드리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실점은 실제로 0골에 그치고 있어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언뜻 보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값을 보시면 2.46골, 두 번째로 높은 기대 실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불안감은 여전히 있는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은 한 골이 있지만 전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서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0.22골로 가장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새롭게 부임을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과거 토트넘 시절에는 이렇다 할 세트피스 전술이 조금은 없는 감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번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감을 노출하면서 노팅엄에게도 충분히 세트피스 득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노팅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번리 역시 밀집 수비를 보여주면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로는 승패를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노팅엄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거의 토트넘 시절에도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 공격 축구를 구사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가둬놓고 상대를 압박하면서 이른바 가두리 양식 체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번리가 기존 스타일대로 압박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 운영을 한다면 노팅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압박을 선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 승패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런던 더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근소하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번 경기 만약에 웨스트햄의 포터 감독이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경질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쉽사리 패할 것 같지는 않고, 주중에 경기가 없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중 미럴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지만 1대1 전후반 1대1 무승부에 그쳤었고, 최근에 모든 대회 패배가 없지만 8경기에서 3승 5무 무패,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되고 공격수 사르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 난조까지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웨스트햄 원정에서 6경기에서 3승 3무 무패를 거뒀을 정도로 웨스트햄 원정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성적으로 봤을 때 이 웨스트햄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패스 숫자도 많이 가져가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과 전방 압박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팰리스라는 점에서 오히려 웨스트햄의 주도적인 경기 운영, 상성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실점이 6골,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부터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는 세트피스 득점 2위,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1.53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 선수의 이적과 사르 선수의 부상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골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웨스트햄의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2.32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주전자원들의 부상 공백, 그리고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리즈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과감하게 울버햄튼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4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조금은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라르센이 결정이 된다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리즈 같은 경우에도 직전 풀럼 원정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울버햄튼보다는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고, 풀럼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극장 자책골로 아쉽게 패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양 팀을 비교해 봤을 때 경기력적인 측면은 리즈가 근소하게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피로에라는 공격 자원이 부상 여파로 빠져 있고, 주전 골키퍼 페리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리즈가 기대 득점이 4.09골인데 실제 득점 1골이 그치면서 현재 마이너스 3.09골, 세 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즈의 단통 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느낌상으로 봤을 때 리즈가 좀 더 수비적인 조직력이 울버햄튼보다는 안정감이 있고,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도 무승부, 그리고 직전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 직전까지 갔었던 리즈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홈에서 무리하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과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경우에 오히려 리즈의 역습 한 방에 당하면서 리즈가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패배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맨유 첼시 경기, 맨유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투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적인 우위는 맨유가 있습니다. 주중 경기가 없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데, 마테우스 쿠냐 공격수가 여전히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값은 8.29골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득점은 2골이 그치면서 무려 마이너스 6.29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첼시 기대 득점 8.75골인데 실제 득점은 9골,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양팀의 골 결정력은 확실히 첼시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와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맨유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첼시가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면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번 시즌 아스날 다음으로 많은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맨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2골, 기대 실점값이 2.36골로 전체 세 번째로 높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강력한 세트피스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첼시가 체력적인 누수는 있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앞서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픽으로는 맨유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맨유의 체력적인 우위, 그리고 맨유의 측면 공격수 은베우머 선수가 이 브렌트포드 시절에 은근히 첼시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세비야 라리가 경기로 가는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알라베스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순항을 하고 있고,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둬서 지금 알라베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빌바오 원정에서는 알라베스가 잘해서 승리를 거뒀다기보다 빌바오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자책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부질이 승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세비야 상대로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알라베스라서 알라베스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승무패 오랜 경험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구도 속에서는 세비야가 원정에서 근소한 역배당을 받았을 때 오히려 세비야가 참교육을 하는 구도를 상당히 많이 봐왔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세비야 역시 알라베스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리그 2경기 1승 1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공격수 이삭 로메로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세비야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르가스라는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매치 포함해서 최근에 어시스트를 무려 4경기에서 5개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삭 로메로 선수의 결정력과 세비야의 바르가스 선수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결합이 된다면 이 알라베스가 은근히 홈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세비야 쪽 승리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경기는 세비야 사이드 픽에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기대 득점 값은 세비야가 3.62골, 알라베스가 3.72골로 기대 득점은 거의 동일한데 골 결정력, 실제 세비야는 6골을 득점을 하면서 지금 기대 득점값이 3.62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6골 플러스 2.38골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알라베스는 실제보다 0.72골, 딱 기대 득점만큼의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세비야가 앞선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충분히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볼 수 있어 보이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 2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알라베스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바르가스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과 로메로 선수의 최근에 좋은 골 결정력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 경기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기세로만 놓고 보면 비아레알 승리 쪽으로 현재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이 상성적으로 봤을 때 은근히 오사수나전 고생을 할 수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중에 토트넘 원정을 치르고 돌아온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주중 경기가 없었던 오사수나보다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는 점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무엇보다 비아레알이라는 팀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 점유율을 그렇게까지 높게 가져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6%로 50% 미만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비아레알인데, 문제는 오사수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43%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에서 비아레알이 강팀 입장에서 강제로 오사수나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비아레알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는 은근히 답답한 흐름이 나올 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패스트 브레이크 상황, 역습 상황에서의 득점 찬스가 많은 팀이고, 슈팅 횟수 역시 지금 라리가에서 6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사수나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경우에는 비아레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오사수나에게 밀릴 수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모든 대회 3경기에서 1무 2패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은근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는 비아레알이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오사수나 역시 지금 주전 2선 자원인 오로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데, 이 오로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역시 원정에서는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폴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DA 수치가 14.8로 상당히 높은데 이 비아레알이 14.8보다 더 높은 17.9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사수나이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PPDA가 높을수록 압박 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압박을 펼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아레알이 이번 경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없는 상성이 나올 수 있는 비아레알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7번 경기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7경기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은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